안녕하세요. 전효연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과정 제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강 주제는 지난 19차시 강의까지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좀 같이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습의 차원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NPT. 자, 협상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전문 용어라고 생각되는데요. 협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또 NPT라는 용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협상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트나라든지 뭐 오퍼 얘기 이런 용어 사용하시면 스탠다드 또 NPT도 마찬가지입니다. NPT도 한번 넌지시 띄워보시면 상대방이 안다. 그러면 상대방이 협상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하는데 협상에서의 어떤 최종 협상이 성공될 때 그 협상의 관여도를 시간적인 과정으로 나누면 성공한 협상의 80%는 무엇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냐면 협상 테이블 시점이 아니고요. 이전에 협상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80%에 해당됩니다. 협상 테이블은 사실은 협상 과정은 이미 준비한 협상 준비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는 20%밖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20%는 아마 협상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준비하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이제 협상한 사람이 얼마나 협상 원칙을 그 순간순간에 적용하면서 우발적인 상황에 어떤 자기의 개인기나 아니면 협상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주하는 거고 사실 대부분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협상 준비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NPT라는 내용은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우리가 다루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협상 전날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한 표로 그려서 내부 팀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아니면 뭐 최종 협상하는 실무진들이 사장님에게 보고할 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히 실무지향적인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협상 성공의 80%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협상 준비 없이 제가 읽어볼까요? 협상 준비 없이 협상 테이블에서 개인기나 아니면 협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다. 그것도 지극히 극히 예외적이다. 이 얘기는 준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협상 전문 서적에 보면요. 협상 원칙의 마지막에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목이 원칙으로 나와 있어요. 준비하라를 3번이나 외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협상은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다. 보통 협상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또 일반적으로 많죠. 이렇게 겉에서 보면 갑과 을 그런 차이, 포지션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기울어진 어떤 협상 테이블의 상대가 좀 기울어졌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테이블은 기울어져 있다는 걸 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갑과 을을 나누는 게 아니고 지금 기울어짐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 갑이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 참 많이 준비했네. 그래서 정말 외교 어떤 협상이나 아니면 기업과 기업의 M&A 협상 이렇게 보면요. 아마 신문지상이나 TV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협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가방을 뭐 이렇게 메고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007 가방 하나 단순히 달랑 들고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몇 명이서 여러 가방을 많이 들고 협상장에 들어가는 모습 많이 TV에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가방의 무게는 뭐다? 가방끈의 길이는 협상 준비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앞으로 뉴스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건 연상하실 거예요. 저기는 준비를 많이 했구나. 물론 가방끈 길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만 가방 크기가 크다는 거는 뭔가 R&D, 자료, 자기에게 유리할
뒷받침할 자료, 또 스탠다드를 많이 갖고 왔구나.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NPT. 한번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NPT.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단어들로 갑자기 처음에 떠오를 때는 좀 생소해서 잘 안 떠오를 거예요. NPT라고 하면 N은 뭐 negotiation이니까 negotiation. P는 준비야. 제가 준비라는 얘기 중요하게 얘기했으니까 preparation. T는 table. 테이블 한 표로 그리는 거 테이블이에요. 자, 사전 협상 준비 테이블이다. 우리말로 하면 사전 협상 준비. 사전은 여기 없는데 여기 있네요. 준비 테이블. 협상 준비 테이블이다. 아, 이 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네. 준비한 시간에 10배 효과가 나온다. 자, NPT를 활용하면 뭐가 좋을까? 세 가지. 협상 원칙들을 빠짐없이 따져보고 철저하게 협상 준비할 수 있다. 뒤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지난 차시에 제가 중요한 전문 용어를 통해서 한 차시 한 차시 그 협상 원칙들이 한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그 표를 다 채우면서 여러분이 빠진 게 없도록 협상 원칙을 다 두루두루 고민해 가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뭐 갖고 있는 게 NPT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NPT를 작성하는 과정은 만약에 두세 명이 같이 한 팀을 구성해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또 과정이 돼요. 요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이슈를 제기하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뭔가 시각적인 뭔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 하나를 딱 비주얼로 이렇게 보면 서로 얘기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준비자의 입장에선 생각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일치시킨다. 두세 명이나 네다섯 명이나 여러 명이 협상 테이블에 우리 팀에 딱 들어가면요. 협상한 분들 얘기에 따르면 한 4명, 5명 되면 중간에 서로 상대방, 건너편 테이블의 상대방과 막 주고받다가 보면 우리 팀의 4명 정도가 하나의 완마우스, 완팀이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3명, 4명 중에 1명 정도는 가끔 이게 상대방을 향한 얘기, 배려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도 모르게 좀 돌출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은 생긴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오다가 서로 주고받다 보면 완팀이 아니고 약간 한 명이 좀 돌출된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전에 어떻게 돼요? 줄여준다는 거. 왜? 이 한 테이블로 만드는 과정에 서로가 수많은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의 입맞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NPT를 갖고 협상을 하면 어쨌든 체계와 원칙에 입각해서 나중에 협상이 끝나고 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뒤늦은 후회를 할 가능성이 초반에 감소된다는 거죠. 이미 다 적용해 봤기 때문에 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협상에 임하면 그런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 자, 이게 NPT 양식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뭔가 이런 용어들, 협상 전문 용어들 차시별로 한 주제가 돼 있는데 다 여기 대부분 나와 있어요. 이 개념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이 좀 되겠네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 B. 이게 나라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겠죠. 상대방. 양측이 지금 협상 아젠다. 이거는 뭐 임금이다. 임금 협상. 뭐 쓰시면 돼요. 임금 협상. 아니면 협상의 주제를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아젠다. 협상의 주제가 뭐냐? 그다음에 포지션은 뭐예요? 여러분 협상 우리 배웠죠. 포지션 영어로 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주로 요구라고 했어요. 요구. 우리말로 요구라고 배웠다. 포지션. 겉으로 표현하는 나는 내가 내거는 요구사항. 뭐 오퍼를 할 때 제시하는 나의 요구사항은 7,000원이다. 그 7,000원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요구죠. 인터레스트는 뭐예요? 우리말로?
인터레스트 대신에 저는 처음에는 우리말로 이제 얘기를 하기를 기역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욕구. 이 요구를 하는 속내, 의도, 마음속에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얘기했죠. 네.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뭐라 그랬어요?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자, 우리는 요구를 왜 하느냐? 포지션, 그 사람이 겉으로 내거는 조건, 요구사항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제가 빙산의 일각을 보여드렸죠. 빙산 끝에 일각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속, 빙산의 가라 속에 있는 몸체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속내, 목적은 뭘까? 그걸 우리가 욕구라고 했어요. 욕구. 그래서 양측의 욕구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요구는 첨예하게 맞부딪혀서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만 여기에 주목하면 더 이상 타결의 가능성은 없지만 한꺼풀 밑에 내려가서 빙산의 몸체를 보면 이 사람은 세모의 어떤 욕구를 갖고 이 사람은 X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세모와 X를 다 아울러서 충족시키는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고 한다. 창의적이다. 왜? 서로 타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꺼풀 내려가서 속내를 서로 확인해 보니까 둘을 충족시키는 다행히. 예전에 김봉두 선생님 영화 할 때도 그죠? 김봉두라는 영화 할 때도 도랑을 막 길을 경운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 호수로 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경운기가 지나가려면 호수 위를 호수가 찢어진다. 그래서 땅에 파묻는다. 라는 크리에이티브 옵션. 왜?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양측의 요구를 물도 계속 줄 수 있게끔 땅속에 파묻으면 그 크리에이티브 옵션 땅속에 파묻는다. 호수를. 그러면 어쨌든 양측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게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다. 요거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100% 항상 나오진 않아요. 그런 창의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아요. 둘을 아무리 연결시켜도 대안이 없어. 충족시켜주는. 그러면 우리는 한꺼풀 내려가서 인터레스트 욕구 중에는 이 요구사항과 직접 연결되는 그 속내, 요구 말고 이 사람 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은 또 여러 가지 숨은 관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요구사항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북해도로 뭐 여행을 결국 가게 되는 그 사례도 그렇잖아요. 하와이로 엄마는 꼭 가야 되는 로망을 안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을 아버지는 숨은 욕망을 건드린 거죠. 엄마의 마음속에는 뭔가 핸드백, 명품 핸드백 그것도 좀 마음속에 있고 또 고3이라는 자녀를 생각해라라고 때려놓으면 엄마는 역시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5박 6일 동안 멀리 집을 비울 수 없구나. 또 엄마의 친정을 그러니까 와이프의 친정을 건드려서 부모님도 이번에 모시고 가자 같이. 그런 것들을 엄마 마음속에 부모님, 아들, 엄마의 속 명품의 백에 대한 그 호기심 이런 걸 다 때려는 거예요. 그게 숨은 인터레스트예요. 그래서 북해도를 부모님 모시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당신 명품 백 사줄게. 하루 1박 2일이면 아이들도 고3인데 뭐 큰 부담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북해도로 턴을 한 그런 사례가 숨은 인터레스트 때문에 타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전반적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스탠다드.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객관적 기준.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주인을 향해서 뭘 한 겁니까? 주인 가격이 안 맞으니까 국토교통부 현 시세가 그 시스템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 주위에 건설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거론하면서 그걸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이 주변에 평당 금액이 얼마밖에 안 돼요. 당신 거래하는 얘기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할 때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기준에 되는 그런 틀, 그걸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기준이라는 거죠. 스탠다드. 그 기준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탠다드가 있으면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뭐 이런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안 나와도 자기가 주장하는 포지션을 관철시키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뭐 협상이 도저히 타결될 가능성이 없어서 계속 지연이 돼서 더 이상 실마리가 안 보인다. 이럴 때 제가 뭘 하라 했어요. 그때 타결이 어려운 마지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베트나를 한번 상대방에게 슬쩍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넌지시. 베트나는 뭐예요? 차선책이죠. 이 협상 결렬돼도 저는 당신 말고도 또는 이 협상이 안 돼도 다른 대안이 있어요. 라는 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넌지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알게끔 하면 더 신뢰성이 간다는 거. 저 친구 나 아니어도 또 대안이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무작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타협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베트나. 나도 차선책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협상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 차선책 없이 이 협상에 목매다는 사람보단 유리하다는 거예요. 협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한번 놓친 건 없는지, 전략적으로 이런 걸 활용하는데 놓친 건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요 같은 팀원이 있다면 팀원끼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마인드를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이 표가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만드니까 이 표 작성을. 자, 대충 느낌은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여러분이 대충 이제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는 뭐 기업보다도 우리 가정에서의 쉬운 사례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자, 일주일에 한 10만 원 받는데 용돈을 아들이 10만 원 받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젠다를 제시했어요. 이제 용돈 인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포지션 뭘까요? 2만 원을 이제 올려달라는 게 아들의 입장이에요. 요구사항이에요. 겉으로 하는 얘기. 포지션. 요구. 아버지는 어때요? 2만 원 인상 불가다. 어때요? 빙산의 일각길에는 충돌에 대해서 도저히 타결의 기미가 안 보이죠? 인상해달라?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그 내면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왜 인상을 불가하는 그 요구 속내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죠? 자, 아들이 2만 원 인상해달라는 속내가 뭘까를 한 번 더 아버지 입장에서 크로스해서 입장을 한번, 자, 우리가 아버지 입장이라고 한번 접근해도 좋고요. 아들 입장으로 해도 좋고. 속내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입장은 왜 인상이 허락을 안 하냐. 인상을 허락을 안 하냐. 단돈 일주일에 2만 원 올려주는데 왜 안 하느냐.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2만 원을 선뜻 인상을 허락하면 돈 낭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불가를 통해서 인상 습관을, 그런 우려를 예방하겠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쉽게 일주일에 2만 원이면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정도 나오는데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생각. 야, 돈을 쉽게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아들이 버는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참 쉽구나. 알바에서 버는 친구들은 굉장히 돈 쓸 때 신경 쓰면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이런 걸 아버지가 마음속에 염두에 있어요. 아버지 관심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의 속내는 뭘까요? 인상을 왜 인상해달라? 여기. 갖고 봄철이 되면서 식욕도 좀 생기고 친구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잦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는 지금 타임인 것 같아요. 자, 크리에이티브 옵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을 아울러서 요거는 도저히 서로 맞출 수가 없고 요거 두 개를 충족시키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뭐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번 답을 제시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의 크리에이티브 옵션이에요. 아들아, 용돈 기입장을 써서 매달 나한테 보여주면서 타가라. 이건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빠 입장에서. 용돈 기입장을 차곡차곡 써가면서 하면 돈에 대한 생각도 낭비에 대한 것도 얘가 일일이 적어가면서 하니까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물론 2만 원 인상해 주니까 얘는 이걸 목적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다 아울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크리에이티브 옵션. 두 번째,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인상해 주겠다. 이거는 인정해 주겠는데 대신 거에 대한 상응하는 너의 일을 해라. No pay, no work. 그렇죠? pay 없으면 일 없다. 이런 것처럼 너가 근거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이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얘는 아들은 이것도 원하는 대로 다 취할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다 좋은 크리에이티브 옵션 같아요. 자, 이것도 만약에 아들이 도저히 이거 받아줄 수 없다. 나는 이런 거 못한다. 이것도 안 되겠다. 이러면 한 번 더 내려가서 아버지의 또 속내, 다른 속내가 뭐 있을까? 한번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 포지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아들에 대해서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가치관이 뭘까 봤더니 아들의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아버지는. 아들은 어때요? 요새 들어 컴퓨터 사용을 원래 지금까지는 하루에 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좀 더 연장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크로스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사용 시간 연장하고 있는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게 요새 좀 있겠구나. 엄마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활용해요? 2만 원 인상한다면 컴퓨터 사용 시간은 연장할 수 없다. 그냥 아니 또는 줄이라, 더 줄여라 지금보다. 이렇게 요 카드를 활용해서 무마할 수 있는 방책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들 입장에서 반대로 아버지가 굉장히 요새 나에 대한 성적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속마음, 숨은 인트레스트. 요거와는 관계없어요. 용돈과는. 요걸 알게 되면 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제안을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성적 제가 향상시켜드리면 인상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 한 3등 정도 올릴게요. 이렇게 실현 가능한 선의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자기의 인상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숨은 인터레스트 전략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스탠다드로 자기 주장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은 이런 거죠. 얘야 다른 집에서 우리 내가 아는 집에서 주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아들도 인정을 하려면 요새 신문기사 보니까 청소년 평균 일주일에 8만 원이더라. 근데 난 너한테 지금 10만 원 주고 있다. 이런 걸 스탠다드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기준을. 그 다음 베트나도 있죠. 아버지는 나 이 협상 안 되면 뭐 나도 대안이 있는데 엄마에게 떠넘길 수가 있다. 엄마하고 얘기해봐라. 이렇게 아들도 아버지 저 이 협상 안 돼도 대안이 있어요. 저 아버지가 그러시다면 저도 제 나름의 차선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한 시간 뺏길지언정 제가 돈 벌어서 용돈 2만 원 인상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최후의 배수의 진을 치는 차선책을 제시하는 이런 걸 미리 작성해서 아들이나 아버지가 서로 협상장에 나서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서로 얘기가 잘 되겠네요. 서로가 만약에 이런 걸 다 준비하고 하면 오히려 더 협상이 또 마무리가 잘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인사팀장에게 입사를 지원한 후보가 지금 안건은 스카우트한 인재가 이 사람인가 봐요. 연봉과 직급을 협의하는데 포지션이 지금 서로 첨예하게 맞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거 갖고는 협의가 안 돼. 이 사람의 인사팀장의 마음속에는 규정이야. 회사 규정이 엄격하게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도 마음속에는 연봉을 1억, 2사 이렇게 한 건 자기의 명예와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직장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혹시 둘 다 충족해주는 크리에이티브 옵션.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수용해 주는 거죠. 수용해 주면서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인사팀장 입장에서 이것도 수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봉은 8천만 원이지만 인센티브로 돌리면 회사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그만 주겠다는 거니까. 다만 이 부장 이사는 간극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부장으로 하되 말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이사가 되게끔 하면 내부의 규정도 준수가 된다. 그러면 둘 다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크리에이티브 옵션한 사례 분명히 찾으면 있다는 거죠. 숨은 인터레스트는 마찬가지예요. 인사팀장에는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인재를 좀 지금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사팀장의 속내를 이런 관심도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추천도 더 해주겠다. 주위에 나 말고 또 있다. 내가 아는 사람.
그러면 요걸 좀 관철시켜 달라.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베트남은 다른 지원자, 다른 회사에 있다.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전체적인 지금 MPT 작성하는 과정이 전부 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협상의 이런 원칙들을 적용한 하나의 테이블로 했는데 어쨌든 20강 마지막 이제 오늘 강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 흐름을 보면 협상의 기본 원칙들을 여러분이 지난 차스에 쭉 배우면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본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관찰, 질문, 경청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본 역량을 먼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역량을 쌓으면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상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잘 설득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는 전체 파일을 키워가면서 서로 이익을 더 찾을 수 있는 윈윈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1강부터 제20강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실 학습자분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